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번 촬영을 해보는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 브레이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운전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어떤 스포츠 주행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브레이킹에 대해서 단순히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브레이킹이다, 혹은 긴급 제동을 할 때는 풀 브레이킹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풀 브레이킹이라는 거는 내 체중을 실어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주는 어떤 그런 동작을 말한다 정도까지만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브레이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단순히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차의 거동을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스티어링 휠만큼이나 또 중요한 부분이 브레이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스포츠 주행에서는 방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도 브레이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브레이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상 운전을 하면서도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어떤 일종의 팁 같은 걸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누구나 연습을 해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브레이킹을 할 때에는 밟는 동작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킹이 끝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동작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을 브레이크 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브레이크 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동작을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고 브레이크 릴리즈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릴리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데에는 자동차 관련된 전문 리뷰어들이 쓰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한 가지 좀 익숙한 표현이 어택 릴리즈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컴프레서라는 이펙터를 굉장히 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컴프레서라는 이펙터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이 두 가지 값이 어택과 릴리즈라는 값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택이라는 거는 신호를 딱 검출을 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을 어택이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브레이크 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떤 특정 영역까지 마치 전원을 켜거나 끄듯이 브레이크 조작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오프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점진적으로 밟는다라는 표현에서 어택 혹은 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릴리즈라는 표현은 이렇게 천천히 풀어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릴리즈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오피셜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제 주관에 따른 표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 인이 있겠고 브레이크 릴리즈가 있는데, 브레이크 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 인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충분히 절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풀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브레이크 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에 얼만큼 재빠르게 이렇게 100바까지 밟아줄 수 있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 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브레이크 릴리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 릴리즈라는 부분은 특정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준 다음에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점진적으로 발을 풀어주는데, 자, 이 풀어주는 정도가 내가 차의 거동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릴리즈를 할 때 특히 이 릴리즈를 하는 타이밍이나 속도 등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차의 어떤 동작에 좀 불안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겠고, 또 레이싱에서 보통 사용하는 용어이긴 하지만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게 있어서 브레이크를 물고 코너에 들어가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될 때에도 이 브레이크 릴리즈라는 걸 얼마나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 차의 코너링의 한계치를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좀 깊은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잡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브레이크 릴리즈에 대해서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좀 전에 언급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일상 영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그 메인 카메라에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좀 보이도록 배치를 해보긴 해봤는데요. 요 가운데 부분에 브레이크 압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로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풀 브레이킹을 해보면, 자, 브레이크 압력 부분에 이렇게 100바까지 차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점진적으로 브레이크 릴리즈가 되고 있는지, 자, 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화면이 작아서 제가 한번 키워보긴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모니터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런 뭐 인포테인먼트 화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종은 제가 알기로는 국산 차종 중에서는 이제 M 모델들밖에 사실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번 제 영상에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종이 방향제 같은 거를 룸미러에 걸어서 이 브레이크의 실시간 압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릴리즈가 천천히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브레이킹을 하고 있을 때, 즉 브레이크 인이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을 해 있겠죠. 자, 근데 릴리즈를 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만약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마치 전원 스위치를 끄듯이 오프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쭉 가 있었던 요 하중이 갑자기 툭 풀어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제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릴리즈를 부드럽게 해준다라는 얘기는 이게 서서히 이렇게 움직여서 원래 위치대로 돌아와 준다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릴리즈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자, 요 부분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일상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사례는 과속 방지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속 방지턱을 넣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두어 번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스프링이 압축이 되면서, 쇼크 업셔버라고 얘기를 하는 이 스프링이 압축이 되면서 앞쪽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자, 내려가게 됐을 때, 자, 요 압축이 되는 만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요 여유 마진, 그러니까 요 스트로크라고, 서스펜션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앞쪽 바퀴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마진이 줄어든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유 마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과속 방지턱을 넘게 되면, 과속 방지턱은 일종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충격을 만나게 되면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 마진이 정말 거의 없거나 혹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충격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브레이크를 유지를 하면서 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방지턱에 접근을 하지만, 방지턱을 만나는 순간 혹은 만나기 직전 순간 정도에는 브레이크를 조금 풀어주면 이 눌려 있었던 서스펜션이 약간 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방지턱을 만났을 때의 충격 흡수의 마진을 조금 더 넓혀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지턱을 넘는 순간에는 당연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풀어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 지금 충격 흡수의 폭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서 내가 유연하게 방지턱을 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방지턱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즉 이 방지턱을 만나는 순간에 브레이크 릴리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 릴리즈 과정을 얼마만큼 섬세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내가 방지턱을 넘을 때 꿀렁임이나 충격이 좀 덜하게 방지턱을 넘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더더욱이 브레이크 릴리즈를 적절한 타이밍으로 맞춰서 할 수 있다면 이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내 차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줄 수 있게 되고, 그 얘기는 내 차의 서스펜션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방지턱을 몇 개를 한번 지나보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종이 방향제는 변속을 할 때마다 얼마만큼 차에, 뭐 우리가 보통 G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에 가해지는 이제 중력 가속도, G포스의 변화가 작게 변화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 움직임의 폭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변속 충격 없이 변속을 한다라는 의미와 같다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보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즉 이제 본인의 변속 어떤 숙련도를 확인해보는 그런 용도로도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도 이제 정지를 하는 단계에서 제가 브레이크 릴리즈를 굉장히 섬세하게 해주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종이 방향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을 좀 해준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 뭐 신호 대기를 하거나 정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전륜 쪽으로 이렇게 이 많이 치중이 됐던 하중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이 서스펜션, 이 쇼크 업셔버에는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댐퍼가 좀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아주 하드한 세팅이 되어 있는 차종이 아닌 다음에는 약간의 꿀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꿀렁임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브레이킹 조절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승차감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지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자, 약간씩 앞으로 가고 있던 하중을 원래 위치대로 거의 꿀렁임 없이 단속 지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느린 속도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근데 브레이크 릴리즈를 속도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준다 그러면, 자, 이런 부분들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정도로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저 앞쪽에서 아마 신호가 한 번쯤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한 두어 번 정도 보여드린 것처럼 일상의 주행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브레이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특히 이제 브레이크 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브레이크 릴리즈 부분에서도, 여기 방지턱이 있네요. 자, 방지턱에 닿는 순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풀어주는, 자, 이런 동작을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브레이크를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방지턱 내려가는 단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제 브레이크에 발을 댄 상태로 혹은 엔진 브레이크 같은 거에 치중이 된 상태로 이제 방지턱을 넘게 되면 역시나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서스펜션의 움직임들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차에 꿀렁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방지턱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후 진동을 최소화해 주면서 방지턱을 타고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신호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킹 감속, 지금 앞쪽으로 약간씩 이렇게 하중이 쏠리고 있죠. 자, 약간씩 브레이킹 릴리즈를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을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거의 어떤 전후의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정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섬세하게 릴리즈 컨트롤을 해주시면 승차감도 좋아질 뿐더러, 자, 이제 이 영역이 확장이 되는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영역, 좀 더 강한 브레이킹이 들어간 시점에서도 릴리즈를 어느 정도로 해주는지가 약간 몸에 입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앞쪽으로 하중을 실어주고 있는지, 또 그걸 어느 정도로 약간씩 뒤로 다시 보내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된다 해야 될까, 몸에 감각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지하는 순간까지 계속 브레이크를 똑같은 압력으로 밟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차를 하는 순간 약간 꿀렁 이런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거는 다음번 신호에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방지턱에서도 마찬가지 약간 풀어주면서 왔다가 다시 넘으면서 가속.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 브레이크 페달과 그리고 가속 페달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내 차의 하중을 앞쪽으로 밀어주는지 또 뒤쪽으로 밀어주는지를 조절할 수 있는 페달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는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중이동, 차의 어떤 전후의 움직임, 이걸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뭐 가속 페달도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 릴리즈 해주는 동작을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부분이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도로 주행을 할 때에도 브레이크를
이 정차 구간에서 급하게 팍팍 이렇게 밟는 식의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뭐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차가 꿀렁꿀렁 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차에 가해지는 브레이크 인도 인이지만, 이 브레이크를 풀어줄 때 요 아웃의 느낌도, 이제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차가 이제 크리핑 현상에 의해서 앞쪽으로 약간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에서 갑자기 바로 확 떼게 되면은 차가 또 꿀렁하면서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서 차가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브레이크에 내가 가해지는 브레이크의 인의 압력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릴리즈에서 섬세한 조작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만약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한 방에 꼭 밟으면, 자,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입니다. 지금 굉장히 느린 속도라고 하더라도 제가 브레이크를 약간 강하게 밟으면서 그 힘을 정차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유지를 하니까, 자, 이 방향제 움직임이 이렇게 꿀렁하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이제 카메라 상으로는 뭔가 움직임의 변화를, 큰 움직임이 아니면 변화 감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요걸 이제 제가 보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만약에 옆에 타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걸 보지 않아도 몸으로 브레이크를 왜 저렇게 밟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마 그런 운전이었을 거예요. 자, 이게 거의 시속 한 20km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 느린 속도였거든요. 거의 정차하기 직전 단계니까 뭐 한 15k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 정도로 느린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불쾌한 전후 움직임이 생기는 거는 내가 릴리즈를, 이 하중 이동을 적절한 느낌으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차에 가해지는 어떤 그런 불쾌한 움직임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느린 속도에서는 단순히 승차감에 좀 불쾌한 느낌이 든다 정도일 수 있겠지만, 영역을 한번 확장을 시켜 나가 보면, 자, 여기서도 제가 멈추는 순간에 그냥 한번 꾹 밟아 볼게요. 자, 보셨죠? 지금 앞으로 이렇게 확 서는 순간에 완전히 정차하면서 차가 다시 원래 위치대로 돌아오려는 이 스프링의 반발력 때문에 이렇게 꿀렁하는 느낌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아마 표현이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승차감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능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차할 때까지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살짝 내가 브레이크 힘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뭐 이런 브레이크 릴리즈니 인이니 이런 개념, 하중이동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냥 단순히 승차감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승차감 좋게 멈출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더 스포츠 주행의 영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릴리즈 컨트롤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점점점 이 속도의 영역을 높여갈수록 어떤 약간의 한계 영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진이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 브레이크를 조금 강하게 밟는 혹은 조금 약하게 밟는 정도 가지고서는 차의 거동을 심각하게 바꿀 정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는데, 가령 예를 들면 서킷 주행처럼 이렇게 차의 거의 한계에 가까운 영역으로 달리고 있을 때에는 이 브레이크 조작이나 혹은 스티어링 휠의 조작 같은 것들을 조금만 과격하게 조작을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외줄타기를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게 균형을 잃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어떤 장대 같은 것들을 들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장대를 한쪽을 확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거의 100%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살짝씩 미세 조정을 해가면서 계속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한계의 주행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한계의 주행 상태에서 내가 브레이크 혹은 뭐 가속 페달, 때로는 가속 페달, 그리고 뭐 운전대 등등을 경우에 적절하지 않게 급격하게 조작을 하게 된다면, 바로 외줄타기 상황에서 이렇게 막대를 급격하게 움직여서 균형을 잃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유 마진이 작기 때문에 더더욱이 섬세한 조작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런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제 브레이크 인도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되겠죠. 이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 있어서, 즉 이제 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좀 많이 하중을 받아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만약에 한 방에 세게 밟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제동력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대부분 아마 언더스티어라는 현상으로 귀결이 될 텐데, 차가 코너 바깥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제어 장치가 어느 정도는 자세를 잡아줄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까지 차를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평소 때 내가 일상주행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 릴리즈를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것. 이제 브레이크 릴리즈를 섬세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전제 조건이 항상 브레이크 인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건 그건 너무 이제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특별히 드리진 않는 거고요. 브레이크 릴리즈를 섬세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이후에 뭐 힐앤토 같은 동작을 하실 때도 보통 이제 힐앤토에서도 브레이크가 너무 강하게 밟힌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초반에 이제 브레이크 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빠른 속도 영역대에서 힐앤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브레이크에서 발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트레일 브레이킹처럼 코너에 브레이크를 물고 들어가야 되기 직전 과정에서 힐앤토를 뭐 하는 식의 조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은 브레이크 릴리즈가 당연히 중요해지게 되겠죠. 힐앤토 이후에. 그러니까 레벨 매칭 이후에도 브레이크를 어떻게 풀어주느냐도 당연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릴리즈가 굉장히 섬세한 조작이 따라와야 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수동 같은 경우가 특히 조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어가 낮은 단을 사용할수록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좀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가속 페달 조작을 약간이라도 이제 좀 거칠게 하게 되면, 그러면 여지없이 이제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것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차가 꿀렁꿀렁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차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속 페달 조작도 굉장히 섬세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가속 페달 조작을 가속 페달이 굉장히 마치 이제 케이블 같은 것으로 자동차 바퀴와 연결된 그런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 공급된 연료가 이제 엔진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면서 가속이 발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동차의 가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속 페달을 가감을 하면서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이제 속도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지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차에 가해지는 정도의 어떤 가속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들은 이 가속 페달을 섬세하게 때로는 밟았다 뗐다 이런 것들 반복을 하면서 이 방지턱 앞에서 자, 이렇게 한 방에 좀 약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고요. 저쪽 앞에서도 방지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죠. 자, 브레이크, 그 다음에 방지턱 넘는 순간에 릴리즈. 자, 이 릴리즈 하는 게 지금은 약간 빠른 느낌으로 좀 느껴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빠른 느낌으로 느껴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부분도 관성과 영향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내가 주행을 하고 있다가 많은 약을 감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릴리즈의 어떤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멈추려고 하는 관성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릴리즈를 조금 빨리 해줘도 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내가 몸으로 느끼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해야 된다, 뭐 얼마만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얼마만큼 섬세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쭉 가다가 거의 후진동 없이 이렇게
네, 요게 이제 타이밍이 잘 맞으면 거의 멈추는 순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버려도 차에 어떤 진동도 없이 마치 유령이 멈추듯 그런 느낌으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의 중요성, 특히 이제 브레이크 릴리즈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 지금까지 레인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